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 뭐 이런 거 늘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 못하는 사람 그런 걸 포린스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들 맞는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아란입니다. 선배한테 묻는 컨셉으로 오늘 약간 준비를 했고요. 포린 보신 적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 포린 컨텐츠가 너무 좋잖아요. 기존의 브랜드랑도 잘 맞고 인사이트도 있고 잘 운영하고 계시다. 빠르게 성장하겠다. 아 진짜 너무 의례적인데도. 아 그런가요? 진짜인데요? 유료 컨텐츠는 이제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고 유튜브 컨텐츠는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늦었을 때는 없습니다. 늦은 때는 있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내가 준비됐을 때 하시면 되죠. 맞아.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미음사를 보시면 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포린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 일이라는 주제도 그런 맥락에서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을 수도 있고 미음사가 책을 대중적으로 풀어낸 비결을 좀 들으면 참고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미음사 TV 관련해가지고 기획 여쭤봤었는데 그때 흥미로운 기획이 먼저 나오고 그 안에서 미음사라는 브랜드나 책 이야기를 녹여낼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요즘도 그런 기획 방향인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예능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출판사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예능 시트콤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미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사람들이 좋아해 주신 이유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정답일 수는 없지만 저희가 기획을 했을 때 좀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좀 자연스러운 출연자가 편해야 또 보는 사람도 편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출연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의 한계나 잘할 수 있는 이야기의 종류를 일단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정보를 좀 가미하는 방식으로 미음사 TV를 만들다 보니까 나만 보고 이 채널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고 나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미음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아무리 책을 또 가볍게 소개한다고 해도 책에는 또 저가 가진 메시지보다 훨씬 깊은 게 있고 그럴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어쨌든 저는 나가서 이제 전단지 돌리는데 깊이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망갈 뿐이죠. 너무 깊이 있게 갑자기 전단지 돌리면서 얘기를 하면은. 내부에서도 섭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한데 되게 띵 왔어요. 섭외라고 안 하세요? 약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너 왜 안 나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섭외를 저희는 해야 출연료도 주고요. 직원 출연료도 있어요. 구독자 수에 따라서 조금씩 성장이 왔어요. 사실 큰 금액이 아니긴 한데 소소한 직장인들의 재미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나왔을 때 그냥 용돈처럼 이렇게. 기획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잡으세요? PD님들이 주로 많이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오시고 같이 이야기해서 이건 되겠다. 이거는 누구한테 요청하면 좋겠다. 좁혀서 실제로 촬영을 하죠. 그럼 부장님이 컨펌을 하시는 건가요? 컨펌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의논? 제가 안 된다고 해서 안 하진 않더라고요. 마케팅 팀에서만 이 뭔가 아이템이라든지 기획 방향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거의 네. 초반에 유튜브 기획을 하겠다고 할 때 이 모든 콘텐츠에 대한 방향이나 기획을 마케팅 팀에서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상징적인 건데 뭐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출판사는 편집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싫든 좋든 왜냐하면 가장 많이 내용을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포스팅을 하나 하더라도 기대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편집부로 가면 좀 깊이로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편집부랑 이제 대표님 포함해서 컨텐츠에 대한 과한 관리, 기획 이런 거를 관여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 친구들한테 저는 또 맡기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도 지금도 대표님이 영상에 대한 아무런 코멘트 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일 수도 있겠다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 편당 보통 이렇게 제작 기간이 다 다른가요? 평균적으로 3주 전에 촬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주 올라가고 총 6편에서 5편 정도 올라가니까 한 달에 같이 촬영하고 담당 편을 편집하고 이렇게 나눠서 그럼 한 분당 4분이시니까 한 1.5개 정도. 쇼츠도 요즘 많이 찍어가지고 예전에는 쇼츠를 그냥 본편에서 뽑았는데 최근에 본편에서 뽑는 건 기본이고 쇼츠 콘텐츠를 또 따로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찍고. 그럼 요즘 쇼츠를 약간 전략으로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롱폼을 저도 잘 안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는 숏폼을 많이 봐서 우리도 확실히 숏폼 비중을 조금 늘려가긴 해야겠다. 그리고 롱폼은 더 길게 찍고
그러고 있어요. 저희 팀에서는 사실 그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팀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남사 첫 단계처럼 그 팀원을 좀 알리고 브랜딩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인터뷰나 확장성 있게 가자고 이제 팀에서는 논의가 됐는데 저희 PD들은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싶기 때문에 뭔가 되게 확장하고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미남사는 직원분들이 나오는 거를 더 좋아하셨다고 해가지고 근데 저희도 사실 그런 고민이 있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좀 보여주고 싶고 확장하고 싶어서 책장 구경을 시작을 한 거는 맞거든요. 조금 고민이 많긴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티저 올라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나는 다른 사람 이야기 보고 싶지 않고 민사 직원들 이야기 보고 싶은데 재미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기대보다는 우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픈하고는 뭐 너무 다들 재밌는 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반응은 되게 좋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이걸 비중을 더 늘리자 이런 거는 확실히 지향하고 있긴 해요. 물 들어와도 너 조금만 젖자.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유튜브는 캐릭터 중심이긴 해서 조아람 부장님이 되게 같은 분이 저희 팀에도 되게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우리 팀원 중에서 이렇게 뭔가 추천해주고 싶으신 분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알아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좋은 쪽으로요? 파지티브로? 네거티브로? 호린의 정의원. 폴인데 정의원 정의원. 근데 뭔가 캐릭터가 있는 것도 좋긴 한데 십시일반 채널이 또 직원들한테도 마음이 좀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한 명만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나오고 이런 것도 다들 전문 방송인이 아닌 이상 실제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고 외부의 어떤 반응도 중요한데 얼마나 내부에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냐?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물론 안 그런 편집자도 있는데 막 너무 인기가 많고 막 샤라웃을 맨날 해 댓글에 그러면은 이제 뭐 나와주세요 하면은 어쩔 땐 되게 흔쾌하게 나와주는데 이게 좀 자기 기준이 있는 거야. 나 너무 많이 노출됐다. 혹은 나 지금은 좀 아니다 하면은 그냥 싹 거절하시거든요. 그냥 근데 저는 이건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확실한 사람들이 많아. 때로는 매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섭외를 당장 해야 될 입장에서는 매정하다 생각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냥 또 한편으로는 그냥 하기 싫은 거 하기 싫다 하고 또 부탁했을 때 자기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고 이런 게 되게 좋다 이런 생각. 부장님이 하고 싶어서 저는 해야 돼가지고 하긴 하는데요. 저는 부장이니까. 최대한 여러 명을 발굴하는 게 직장인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캐릭터를 좋아하는 캐릭터도 다 다를 수 있고 한 명을 좁히기보다는 하모니 서로 어깨동무하고 지치지 않게 잘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회사니까 그래도 적어도 이 작은 채널 안에서는 PD들을 믿고 내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질지 위험한 발언이 있는지 아니면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명이서 잘 편집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오는 좀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안정감이 생겨야 채널에도 나가는 것도 좀 덜 부담스럽고 좀 무서운 것도 덜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한 명이 되게 인기를 여러 명이 나와도 네. 끌기도 하고 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가웬일처럼 느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주로 메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편집자 입장에서는 내가 한 번 더 나가면 지금 내가 편집하고 있는 책이나 내가 팔고 싶은 책을 한 번 더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당연히 동기부여가 좀 되고 저희는 어쨌든 제조회사니까 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마케터니까 어차피 마케팅 팀에서 운영한 채널이니까 이 채널이 잘 되면 저희한테 또 성과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게 없다면 내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접점을 못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완전 과웬일처럼만 느껴질 수 있긴 하겠죠. 그럼 그 포인트들을 좀 찾아서 설득을 해야겠네요. 그쵸. 네, 저희도 그래서 누구를 너무 섭외하고 싶은데 자주 뭐 예를 들면 나와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데 주목해야 될 책이 마침 그 편집자가 편집을 해서 나왔다고 하면 이제 그 기회를 포착해서 이번에 신간도 나왔는데 나와주시죠 이러면서 네, 그런 식으로 또 영업을 하기도 하죠. 네. 엄청 다른 채널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원하는 반응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던 좋은 책 같은 게 어디서든 그래도 댓글에서든 판매량 진짜 미미할지라도 반응이 있고 이러면 그거에서 되게 크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편집자들도.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뭔가 다독인다기보다는 그분들의 동기부여를 좀 많이 스스로 나왔을 때 뭐가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 사실은. 부장님도 사실 본업이 있으시니까 본업이랑 유튜브의 일적인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나 시간이나 어떻게 이렇게 분배하시는지 궁금하긴 했어요. 전체적인 일정 관리는 어쨌든
PD들이 하는데 저는 제가 뭐 회의도 참여하고 촬영도 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쓰긴 해서 기존의 업무랑도 영향이 없진 않은데 그것도 근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려고 그래서 안 해요. 촬영할 때 막 너무 욕심내서 갑자기 다 준비해가지고 이 책도 다 읽고 들어가고 이래야지 라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촬영이 자주 있고 소화할 게 많은데 막 너무 다 준비해야지 라고 하면은 좀 힘들어서 그냥 반쯤은 준비하고 반쯤은 PD들이 짚어줘야 된다고 한 거는 어쨌든 그 정도만 숙지를 하고 반쯤은 또 편집을 믿고 힘을 빼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하려면.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보면 그냥 이게 업다운이 있긴 하죠. 촬영이 몰릴 때는 방송국인가 일터인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촬영이 없을 때는 없으니까 또 까맣게 있고 이제 충전해가지고 또 하고 이게 그냥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쉴 때 확 쉬고 그 평소에 일이 없을 때 여유 있는 척 하려고 노력해요. 난 바쁘지 않다 이런 거. 마인드를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것도 준비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준비했으면 좋겠고 너무 욕심내다 보면은 그 일이 없는 시간에 더 일이 많거든요. 사실 준비하는 게 더 오래 걸리잖아. 사실은 맞아. 촬영하는 거는 오히려 쉬울 수 있어. 그 준비할 때까지 그 촬영 직전까지도 막 압박감이 있잖아요. 네. 막 여전히 저는 설사하거든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전전긍긍한 시간 좀 줄이려고 하고. 예전에는 한 일주일 전부터 뭔가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요즘은 이틀만 혹은 하루만 딱. 믿음사 TV의 채널의 목표는 뭐예요? 그러니까 구독자나 뭔가 조회수만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책보다 재미있는 책 이야기가 저희 채널의 모토거든요. 그 조회수나 구독자도 너무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서 책을 좋아하는 분들, 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을 더 비독자를 독자로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보다 꾸준히 반응이 있어서 왜냐면 저도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들 보면은 등락이 있잖아요. 막 너무 재밌게 보다가도 어느 순간 이게 아직도 채널 운영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관심을 안 주고 찾아보면 아직도 하고 있긴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엄청 유행이 빠른데 그래도 생각보다 꾸준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게 아직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유튜브 독자랑 그리고 믿음사 TV를 구독한 독자들, 그러니까 실제 독자들이 조금 결이 다르다고 늘 생각을 해. 좀 더 뭔가 민감하고 감수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조심하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뭐 물이 들어온다고 막 갑자기 막 안 하던 걸 하고 그런 거를 그냥 최대한 안 하는 우리 템포로 가자. 하고 싶으면 그냥 하자. 혹시 이걸 하면서 뭔가 바뀐 게 있으세요? 채널 하시면서? 어쨌든 보여지는 믿음사가 있고 실제 믿음사가 있잖아요. 저도 보여지는 제가 있고 실제 내가 있는데 보여지는 내가 훨씬 좋고 좋은 것만 보여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좀 더 전보다는 나은 회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폭로의 공포인지 모르지만 많이 알려지고 영향력이 생기니까 그만큼 내부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바뀔 건 바뀌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렇게 좀 균형을 맞춰가는 게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크게 어떤 의미를 두는 편은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하니까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전보다 좀 생각하면서 잘 살아야겠다. 저희 응원 한 번만 해주시고 끝내도 될까요? 저희 응원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화이팅! 잘 돼서 다들 돌아오세요. 직장인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될 수 있을지 근데 뭔가 저도 일에 관련된 영상들을 이제 답답하거나 그럴 때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찾아보다 보면 다들 너무 일 잘하는 사람들만 나와서 뭔가 도움이 되다가도 한편으로는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맞아, 솔직히 맞아. 말해서 다들 일 잘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좀 헤매는 얘기를 해도 좋지 않을까. 오히려 공감 많이 하지 않을까.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 뭐 이런 거 늘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 못하는 사람 그런 걸 포린스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네. 아니.